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선물 420 공방전이 끝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저는 끝난 걸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드렸어야 되나, 안 그래도 놓고 하고 나니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표현이 너무 어려웠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선물이 상승하면은, 지수가 상승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거꾸로 얘기해서 굿버스를 눌림시 매수하자. 뭐 이런 표현을 드렸었죠. 근데 어젯밤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420 공방전이 상방의 승리로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들이 바뀌는 거겠죠. 더 이상은 이제 선물이 반등 시 매도를 하면은 안 되고, 더 이상은 이제 곧버스가 눌림 시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그럼 너는 다시 숏을 언제 잡으려고 그러냐? 그거라고요. 다시 뭐 시장이 폭등을 해가지고 인버스가 뭐 한번 확 박살이 나서 그때 잡든지, 아니면은 다시 지금 이 상태에서 420을 그냥 스무스하게 붕괴시키면 붕괴되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다시 평상시로 돌아간 거죠. 지금까지는 반등시 매도, 뭐 곧버스 눌림시 매수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그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게 생각이 바뀐 거라고요. 어젯밤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젯밤에 이제 누워서 이제 또 생각이 났는데, 이게 꼭 하여튼 누우면 생각나더라고요. 마이크 놓고 누우면 생각이 나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박살나고 있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더 올라가려고 뭐 좀 하여튼 그죠? 빠지지는 않으려고 일단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뭘까? 분명히 비트코인이 어떤 그죠? 투기의 대장으로서 얘가 분위기 메이커인데, 어, 분위기 메이커가 추세를 죽여놨으니까 분명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약간 좀 정리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한 이번 주 들어서부터 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일단 일봉상 보시면은 어제 그죠, 한 일주일간 지켰던 자리를 붕괴시켰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달러가 계속 더 떨어지려는 거예요. 위험자산 선호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요. 위험자산 선호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물론 뭐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돼요. 그래서 전저점이라는 자리에서 지지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은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싸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트렌드를 갖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저점이 여기서 반등을 해줬어야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안 됐으면 최소 뭐 여기서 안 됐으면 뭐 이 근처.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위에서부터 매도를 치는 이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여기서 싸우고 적당히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거 약하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이 일단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라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방금 전에 비트코인 이야기하다 이제 달러 인덱스 보자고 하면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 단기적인 이야기는 좀 잠깐 집어넣어 놓고, 한 주봉 정도 단위로 보면은 딱 맞겠더라고요. 여기다가 비트코인을 한번 겹쳐서 보겠습니다. 뭔가가 좀 보이시려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파란색 선이 달러고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입니다. 둘 다 주봉이고요. 2017년도와 이 최근의 차이점, 뭐 혹은 공통점 이런 게 좀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이 녀석이 달러 인덱스와 보시면 아무튼 반비례의 이 거꾸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올라야, 비트코인이 오르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그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달러 가치가, 모든 전 세계의 기준은 달러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모든 것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달러가 약해져야 이제 모든 게 뭐 표시가 좋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달러와 비트코인은 당연히 반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정반대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네, 그죠? 2017년도, 18년도에 비트코인이 랠리할 때 어땠어요? 이 배경이
달러가 막 약세였죠. 달러가 막 약세였어요. 이런 달러 약세 환경 하에서 얘가 랠리가 나올 수 있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박살나던 이 구간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달러가 급히 올라왔죠. 그죠? 달러가 급히 올라왔었고, 달러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게 보이시죠? 이제 그런 관계가 보이시죠? 여기 코로나 때문에 이 달러가 초강세 나왔을 때 비트코인도 거의 바닥이었지 않냐. 그리고 달러 내려오면서 비트코인이 올라오지 않았냐. 이런 관계가 보이실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그래서 비트코인이 일단 추세는 죽여놨는데요. 추세는 죽여놨는데,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이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추세를 죽인 것이 주식시장에까지 그렇게 영향을 아직 덜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달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이 추세를 막 죽이고 이랬다면은 정말 이게 주식시장에까지 이 어떤 안 좋은 분위기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급락이란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주식시장에까지 전이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달러가 워낙 약하니까 이 비트코인 발 불안이 이게 주식시장으로까지 잘 전이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전이가 되려면, 이 비트코인의 추세 붕괴가 이게 주식시장으로 전이가 되려면은 이 달러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세를 붕괴시켰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서 지 혼자만 이 씁쓸한 상황으로 머물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지 혼자만 씁쓸한 상황.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그래서 달러가 약세니까 저 비트코인의 불안이 주식시장까지 안 오고 있다, 막아주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요게 생각이 났고, 근데 여전히 이게 페이크일 수 있어요. 여전히 이게 페이크일 수 있어. 뭐냐면 이 달러의 약세가 페이크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공교롭게도 그렇더라고요. 공교롭게도 2018년, 2017년 이때도 보시면은 그랬던 구간이 있긴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들이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키고 내려오는데 한동안 같이 내려왔어요. 달러의 약세와 비트코인의 약세가 같이 동반이 되었어요. 같이 동반이 되었어. 그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하여튼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랬다. 2017년, 18년도에 비트코인이 죽는 사이에 달러 인덱스도 같이 죽고 있었네. 원래 이게 비트코인하고 달러는 역의 상관관계, 얘가 오르면 얘가 떨어지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땐 동조가 돼서 같이 떨어졌던 구간이 있네. 그리고 나서 달러가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침체가 됐었네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런가 싶은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게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이럴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좀 한번 던져놔 드리는 겁니다. 이때 그죠?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리를 좀 깼잖아요. 추세는 붕괴시켜놨고 그 와중에 달러 같이 내려오는 거 2017년 18년도 하고 같네 라는 모습은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진행은 이때와 같을지 아니면은 뭐 이때와 다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이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지금 답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랬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봐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달러 인덱스의 전저점 싸움 부근에 와 있는데, 여기 어딘가 전저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전저점을 이제 어떻게 할지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여기서 전저점이 훅 붕괴가 돼서 달러가 더 내려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또 올라올 수 있겠죠. 아마 물론 추세가 붕괴됐더라도 제 생각엔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얘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2017년 18년도와 비슷한 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러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발 불안이 주식시장에도 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좀 여유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눌림시 매수, 뭐 곧버스 눌림시 매수 이런 거를 지금 이런 걸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좀 그 주식시장 외적인 이야기들을 좀 약간 드려봤고요. 아무튼 어젯밤 미국은 뭐 살짝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 실망 등의 하락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낙폭이 크지는 않고, 또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어제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미국 시장이 그 직전 거래일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일부 좀 뭐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아직까지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하긴 하락했는데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S&P가 5월 24일 날 장대 항목 나오면서 4170을 돌파한착 했잖아요. 돌파한착 했으니까 이 무거운 저항인데 돌파한착 했으니까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죠. 돈 많이 썼으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제 좀 되돌린 거일 수도 있다. 다시 4170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그다지 큰 의미 없는 그냥 뭐 조정에 불과하다. 지금 전고점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물론 머리 위쪽에 저항들은 많지만 지금 이제 13,4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돼버려 가지고 13,400 정도를 뭐 깨기 전까지는 어쨌든 또 힘의 무게중심은 또 위쪽으로 쏠려 있고, 이러니까 이제 어제 하락하긴 하락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일단 부여하지는 않고, 그 와중에 요즘에 이제 달러 약세가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더욱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이제 강화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 시장에 관련돼서 뭐 제가 특별히 지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는 우리 달러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전저점 부근에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제 기사회생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고, 그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는 아무튼 뭐 꾸역꾸역 잘 죽지는 않는데, 현재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본격적으로 죽다 다시 살아나려면은 좀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S&P 아직까지 뭐 꺾인다 이런 얘기 하긴 좀 뭐한 거예요. 무게중심도 여전히 위쪽으로 쏠려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요즘 뭐 특별히 뭐 뉴스 나오는, 이번 주에 뭐 특별히 뭐 뉴스 나오고 뭐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냥 뭐 조용한 분위기에서 힘싸움들 벌이고 있는데, 그 힘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전저점 싸움이 아닌가 싶긴 해요. 물론 모르죠. 뭐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페이크고 또 아래쪽으로 또 쏟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저는 일단 어제 상황을 봐서는 더 이상 이거는 선물이 반등 시 매도 때리기는 좀 애매한 구간으로 온 것 같다. 무게중심이 어제부로 해서 좀 틀어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오늘은 뭐 보니까 또 양매도장, 오늘은 또 그냥 사람들도 속만 태우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시 좀 뭐 지금까지 약간 뭐 비상사태 보듯이 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봤다면, 오늘부터는 좀 힘 빼고 좀 볼 거다. 다시 평상시 전략으로 돌아왔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죠. 어쨌든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뭐 코스피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박스권 아니에요. 그죠? 다시 박스권 아니었고, 뭐 어떤 뭐 수렴형 이런 과정 안에서 치열하게 뭐 여전히 힘싸움을 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근데 일단 하락해야 될 타이밍을 두 번이나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승 쪽으로 좀 더 지속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상승을 보는 입장에서 좀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만은 않아요. 상승 보시는 입장에서도 지금 위쪽에서 몇 번씩 폭등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지금 몇 번이나 날려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신경 쓰셔야 될 게, 삼성전자가 여전히 81,200원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왕창 깨고 나서 지금 쉽게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어쨌든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참 애매해요. 분위기가 참 네, 하여튼 이래저래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한국 주식시장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제 좀 피곤하게 그렇게 하느니 좀 이제 어디가 붕괴되면 따라 들어가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 뭐 저는 이제 힘 좀 빼고 좀 가볍게 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영상 초창기 부분에 말씀드렸던 뭐 비트코인과 달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